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돈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재정은 얼마나 건강한가 라는 건강검진. 첫 번째로 여러분도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소비 MBTI라는 거죠. 자, 소비 MBTI는 2023년도에 제가 만들어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했고 네이버 같은 데다가 소비 성향 테스트라고 치시면은 나옵니다. 자,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의 소비 MBTI는 바로 ERFQ입니다. 이 소비 MBTI도 성격 MBTI처럼 16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영어 이니셜 4가지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다 보면 내가 어떠한 소비 유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다. 첫 번째 영어 이니셜은 E 아니면 G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MBTI의 항목은 돈 관리의 기질이 되겠습니다. 자, 돈 관리의 기질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잘 안 바뀌는 건데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관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E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컬의 약자이기 때문에 관리하고 절약하고 절제하고 염려하는 스타일일수록 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G는 generous, 돈에 대해서 관대한, 여유가 있고 좀 후한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G가 나오게 된다. 여러분은 E가 나올 것 같습니까? G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자, 머니트레이너 김경필 같은 경우는 일단 E가 나왔다. 그러니까 좀 관리하고 챙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들여다보고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니셜 같은 경우는요, 소비의 일관성 여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비를 일관성 있게 쓰시나요? 아니면 좀 들쑥날쑥 하시나요? 물론 계절적 지출이 생기는 여행이 있다든지 올해 아버님 환갑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명절이 있다든지 그러면 달라지는데, 이제 그런 요소들을 다 빼고 일반적으로 평달에 쓰는 돈이 매우 일정하게 쓴다 그러면 R이 나오게 되는데요. R은 레귤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계절 지출을 빼고도 나는 돈을 들쑥날쑥하게 쓴다 라고 한다면 일레귤러가 나오기 때문에 I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은 R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좀 일정하게 쓰는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니셜은 말이죠, 돈을 어디에 주로 많이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소비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먹는 거에 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면은 F가 나옵니다. 당연히 푸드의 약자가 되겠죠. 나는 주로 뭔가를 사들이는 데 돈을 많이 쓴다, 쇼핑, 그러면 S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쇼핑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로 먹는 것에 돈을 많이 쓰죠. 그래서 ERF가 나왔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 날 어떤 여가를 보내고 계시나요?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쉰다든지 밀린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산책 정도 한다. 이러면은 Q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Q라는 거는 좀 조용하게 여가 생활을 보내는 거죠. quiet의 약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는요, 다이나믹입니다. 뭔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계절이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운동하기가 좀 그러면 난 친구라도 만날 거야, 어디 공연이라도 보러 갈 거야, 이렇게 막 움직이는 스타일이 다이나믹입니다.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지 어느 쪽이 더 좋다 나쁘다를 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게 이제 다 종료가 되면 멘토링, 컨설팅 이거 눌러라 나오는데 그럼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현재 하고 있는 서비스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소비 MBTI를 한번 알아봤죠? 어떤 성향에 치우쳐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이걸 함으로써 알게 된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여러분 영어 약자로 SR입니다. Savings Rate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얼마의 저축을 하느냐, 얼마를 안 쓰고 남기느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로 잉여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잉여 소득이 100% 저축과 투자는 또 아닙니다. 나 500만 원 버는데 나 250밖에 안 써. 그러면 250만 원이 잉여 소득이죠. 그럼 250만 원이 다 저축이랑 투자를 할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잉여소득보다는 뭘 물어보느냐, 버는 소득의 몇 %를 세이빙하고 있습니까?
또는 인베스트먼트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세이빙스 레이트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SR은 50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경제활동 시작한 지가 5년 안 됐다 그러면 50%는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죠.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혈압이지 않습니까? SR이라고 하는 게 약간 혈압과도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재정이 얼마나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정관리에서의 BMI 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lood Mass Index of Car. 차에 대한 차 질량 지수를 얘기합니다. 자, 이 BMI 지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말이죠. 지금 내 차를 헤이딜러에 딱 내놨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이게 바로 차량 잔존가라는 거거든요. 차량 잔존가 나누기 나의 6개월 소득. 그러니까 내 연봉의 50%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숫자 1이 나와야 정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1보다 높으면은 조금 과한 차를 타는 거고요. 그럼 1보다 낮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낮을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1.5를 넘어가서 막 2를 넘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의 재정의 건강검진에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돈이 모일 수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BMI 지수 2는요.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액 나누기 나의 3개월 월소득을 하면 나오는 숫자가 바로 BMI 지수 2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는 borrowing이죠. 남에게 돈을 빌린 거죠. 대출이죠. 우리가 보통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담보가 있습니다. 내가 은행에서 빌려서 전세를 살더라도 이 전세는 전세를 빼게 되면 그 돈이 나오기 때문에 전세금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을 빌려준 거죠. 그리고 은행에 돈을 빌려서 집을 샀다. 그래도 그 집이라고 하는 담보물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통장을 썼다든지 또는 신용대출을 냈다든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빌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용대출이고요. 담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받는 월소득보다 3배가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빨간불이 켜진 거다.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BMI는요. 금융소득으로 얼마나 생활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경제력 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Buffer Mass Index라고 할 수 있죠. 버퍼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요. 버퍼링 걸렸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이 버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소득 없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버티고 생활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완충 장치를 얘기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의 기준은 내 생활비를 10년치 이상을 감당할 돈이 있느냐 그때부터가 부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금융자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월 생활비를 나눴을 때 과연 숫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자, 근데 이거는 뭐 건강과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나누는 기준이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지향해야 되는 부자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MI 지수 3는 최소한 120이 넘어야 부자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만 가져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한 달에 나는 100만 원이다. 이분은 1억 2천 이상의 금융자산만 있으면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쓰는 사람이라면 2억 4천이겠죠. 내가 300만 원 생활비를 쓰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3억 6천. 근데 그 3억 6천이 뭐다? 전세금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예금과 주식으로, 유동성이 있는 자산으로 있다면 그분은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돈에 대한 건강검진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MBTI. 자, 이거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성향을 파악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어느 쪽을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압을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처럼 나의 SR이 얼마냐? 50이냐, 40이냐, 30이냐. 자, 세이빙스 레이트 점검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BMI 지수 1, 2, 3를 얘기했습니다. BMI 1은 뭐라 그랬죠? 차질량 지수. 두 번째, 차입 질량 지수라고 그래서 신용대출에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금융소득으로 얼마나 내가 생활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경제력 지수였습니다. 자, 여러분,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전에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무엇은 좀 아직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연초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소비 MBTI의 성향이 무엇인지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